이 단원이 평면좌표죠. 평면좌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성질이에요. 물론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처음 해야 될 거는 피타고라스죠. 직각삼각형. 여기 A, 얘 B, 얘 C.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 내용이겠죠. 두 번째, 특수각에 대한 이해. 어떤 특수각이 있었죠? 정삼각형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쪽이 A, 이쪽이 2분의 A, 그 다음에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3A.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이쪽이 30도, 60도, 90도. 비례가 30대, 60대, 90이라는 각도의 비례는 변으로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례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정사각형.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의 대각선을 그렸죠? 신경 쓰이네. 정사각 대각선을 그어요. 이 변이 A, 이 변이 A. 피타고라스로 그려보면 이 변은 루트 2A. 하다 보니 45도, 45도, 90도. 얘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변의 비례를 가졌었죠. 기본적으로 저런 뭐 변의 비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변의 그 조건이 좀 달라지죠.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뭔가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얘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죠. C가 가장 긴 변. 그렇죠? 이게 일단 성립하고 두 번째 예각삼각형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예각삼각형이라면 둔각삼각형은 여기서 차이가 나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됐니? 직각삼각형 조건은 당연히 아실 테고요. 거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평면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라든지 관련된 도형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당연한, 이걸 뭐 어려워서인 게 아니고 꼭 알고 있어야 될 직각삼각형에 대한 성질들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직접적이죠.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공식 뭐였죠? 그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x좌표끼리 뺀 값 x2-x1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y2-y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그런 표현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었고, 이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차원이 없지 않아 있고, 이 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거에 대한 해석.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x, y라는 점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표현 자체가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좀 형성화해 보면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별의 제곱. 이거에 대한 해석은 네모 동그라미라는 점과 세모 별이라는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냐면 696
965번 한번 보실까요? 문제 찾아보세요. 965번부터 966번까지가 여기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이제 문제 시작은 963번부터긴 한데 이제 선생님이 풀어드릴 거는 이렇게 두 문제. 자, 이 문제 보세요. 네, 965번 AB가 실수일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이거 뭐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시면서 첫 번째식 이거 있죠? 1번식, 얘가 2번식. 1번식에 대한 해석은 A, B와 1, 0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됐니? 2번식에 대한 해석은 A, B와 0, 1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됐습니까? 대략 그림을 그려볼게요. 1, 0 여기 0, 1 여기. 근데 어딘가에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여기로 할게요. A, B. 문제는 원하는 게 이거죠. A에서 B까지의 거리. A에서 이 점이라고 할까요? 이 점을 P,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이 점을 P,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P에서 A까지의 거리. P에서 B까지의 거리. 이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점 P를 여기다 두지 마시고 어디다 뒀을 때 최소값이 나와요? 선분 AB 위에다가 만약에 내가 점 P를 둔다면이죠. 그럼 그랬을 때 P의 길이는 이것, PB 길이는 여기. 둘을 더하면 최소값.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셔가 실제로는 각각 이 세 점 사이에 존재하는 각각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 얘는 간단히 풀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최소값이네요. 근데 선분 AB의 길이인데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 이거 직각이 된 변이잖아. 1 여기는 루트 2. 루트 2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966번 문제 보세요. 평면 위에 4점이 있죠? 그럼 4점의 위치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4점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점 5, 0,0 여기 점 A 3,4 여기 점 B 6, -2 여기 점 C 1, -2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 P의 좌표를 찾는 거나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변들의 최소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위치는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물론 뭐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자, PO 플러스 PA 플러스 PB 플러스 PC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평면이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죠. 여기 점 P가 있다 칩시다. 그럼 PO, PA, PB, PC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점 P가 이렇게 만들어진 4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변의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내부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부 좀 어디쯤에 내부? 여기 뭐 점 P 여기 있다 칩시다. 점 P 이렇게 PO, PA, PB, PC 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낱개로 각자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고 짝을 좀 다르게 접을까요? P5와 PB를 짝 지어보고 PA랑 PC를 짝 지어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965번의 연장입니다.
PA랑 PO, PO랑 PB? 점P가 막 여기다 칩시다. 그 PO의 길이와 P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 점P의 위치는 어디에 두면 된다고요? 선분 OB 위에 어딘가에 점P를 두면 된다고. 여기 두든 여기 두든 여기 두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네, 관계는 없습니다. 점P의 위치를 잡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PO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면 되죠? 어쨌든 전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 최소도 하면 되잖아. 여기 최소는 선분 O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이번에 PA 플러스 PC 여기 뭐 이거 P가 있다 칩시다. PA, PC 그 합의 최소값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됐니? 달리 말하면 선분 AC를 읽고 거기 어딘가에 점 P를 두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어딘가에 점 P를 두고 A에서 C까지의 최소값은 선분 AC의 값과 같아지겠죠. 요거 두 개 더 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울 거 없죠? 선분 O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선분 AC 길이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점P의 좌표를 찾으려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요거 두 개를 더 쓰면 하는데 점P의 좌표를 구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에다 점P를 두면 양쪽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단어는 아니죠. 이 점P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분 AC를 잇는 직선과 선분 OB를 잇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 연립해서 교점 찾는 그런 문제로 점P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직선과 이으면 그렇게 문제가 정리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외심에 대한 성질입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내용 중에 외심에 대한 성질. 외심 기억하죠? 외접원의 중심, 외심. 외심을 찍는 방법, 작도법.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외심을 찍는 작도법이고 그 증명은 고교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외심에 대한 성질이니까 어떤 삼각형이 좀 필요해요. 외심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으시면 외심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심에서 중요한 성질은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신경 쓰인다. 네, 외접원 반지름은 그 길이가 같죠. 여기 A, 얘 B, 얘 C. 여기 외접원의 중심 O. 따라서 AO의 길이와 BO의 길이와 CO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이 길이 모두 같습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가 961번 한번 보실까요? 문제. 자, 961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평면이 한 점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 위에 있고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외심 문제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다 건너뛰기는 뭐하니까. 네. 자, 이런 내용이겠죠? 좌표편에 이미 한 점 2,1을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A 2,1 그렇죠? 근데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C에 있답니다. 이거 뭐를 알아야 되죠? 외심의 위치 알아야 됩니다. 외심의 위치가 세 종류였죠? 예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 어디 있나요? 삼각형 내부. 둔각삼각형일 때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죠. 됐니? 세 번째, 얘가 중요하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 따라서 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가 변에 놓일 경우는 어떤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거 알고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지. 그치? 이 그림에 맞춰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점 A가 이거 죄송해요. 기침 때문에. 그럼 위치를 잘못 잡았네. BC가 뭐가 돼야 되나? 빗변의 중점 위에 지금 외심이 놓인다는 얘기는 BC가 빗변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1이 가겠네요. 2,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남은 거는 AB의 제곱, 이변을 X라고 합시다. AC의 제곱, 이변을 Y라고 할게요.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죠? 피타고라스 냄새가 나네요. 이변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변기를 구할 때 외심의 성질에 따라서 빗변의 중점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다. 여기 길이가 모두 다 같죠? 그럼 이 길이는 실제로는 빗변의 절반 값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1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이게 빗변의 절반 값이 돼요. 그럼 그걸 2배 하게 되면 빗변 값이 나오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선분 BC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해하시겠나요?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자,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게중심은 워낙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얘네 세 개 위주로 먼저 해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중점. 내분점. 이런 내용이죠. 여기 x1, y1. 여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선분의 m된 내분점, m된 외분점을 구하시면 공식은 뭐였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 내분점 P라고 합시다. P는 분자 M, N, M, N. 여기도 M, N, M, N. 선생님, MN이 뭐죠? 보통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비례를 그냥 M 대 N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비례값을 각각 계산하죠? 외분점도 동일합니다. 공식 구조가 많이 흡사해요. M, N, M, N, M, N, M, N 하신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의 다시 공통 부분까지는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다 S2, 여기 X1 맞니? 여기 Y2, 여기 Y1 마찬가지죠? 여기 X2, X1, Y2, Y1 내분점일 때는 다 덧셈 외분점일 때는 가운데 뺄셈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이 써졌었죠? 여기에 대한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거고 공식은 일단 이렇게 정리돼요. 중점 보통 M이라고 하니까 M 구하는 공식은 중점과 같은 말이 뭔가요? 1대1 내분점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중점을 구하시오. 1대1 내분점을 구하시오. 둘은 같은 말이에요. 중점 구하는 공식은 여기 mn 대신에 1,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중점을 구할 수 있었죠. 됐니? 자, 근데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문제 중에 981번부터 1001번까지 꽤 문제가 많아요. 981번부터 1001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다 풀 여유는 없고 몇 개 골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에 속하도록 T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2, 4 점 B가 5, 마이너스 2 T 대 1-T T 대 1-T 어쨌든 내분점이니까 선분 내부에 존재하겠죠?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이 점 P의 좌표를 일단 구해봅시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그 말씀드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t 1-t를 더한다. t 1-t를 더한다. 됐니? t에다가 헷갈리면 쏘세요. t 대 1-t x 앞에를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A에서 B쪽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게 시작점이고 A가 끝점입니다. A에서 B쪽이에요. 만약에 이게 선분 AB가 아니고 선분 BA면 이거 B를 반대로 바꿔 써야 돼. 1-T 대 T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 있는 X 앞에를 먼저 쓰시고 B에 있는 X 앞에를 나중에 쓰시고 곱하는 순서는 오른쪽 아래로 하는 대각선끼리 먼저 곱해요. OT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덧셈 할 거니까 분배를 해서 계산합시다. 플러스 2t 마이너스 2 y좌표도 t 대 1-t 순서대로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곱하는 순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t 이렇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t 됐나요? 여기 t로 정리하면 간단하게 p의 좌표가 분모는 1이죠?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계산해보면 7t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렇게. 근데 이 점이 일사분면이니까 일사분면의 얘기는 둘 다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7t 마이너스 2가 양수. 동시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양수.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네, t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될 테고요. 문제.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점 B 방향으로 근 연장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3배 다릅니다. OAP가 어디냐면 OAP가 전체 삼각형이죠. 일단 보이는 제일 가장 큰 삼각형이 OAB 넓이의 3배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구조에서 많이 하죠.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여기를 P, 얘를 A, 얘를 B. 같은 꼭점을 가지고 있을 때 밑변 길이가 m 대 n으로 내분되면 넓이값도 m 대 n으로 정비례한다라고 표현했었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밑변의 삼각형 넓이가 정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큰 삼각형 넓이가 여기는 OAB 여기에요. 왼쪽에 있는 보이는 좀 조그만 삼각형 넓이의 3배래. 그럼 여기를 만약 넓이값 1로 본다면 여기 넓이는 2가 되겠죠. 그래야 전체 넓이가 3이 될 테니까. 밑변 길이가 1대2로 내분되겠네요. 1대2로 내분되죠. 따라서 점 B는 선분 AP의 1대2 내분점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점 P가 선분 AB의 이 선분이죠. 이 선분에 A에서 B쪽으로 하는 거니까 3대2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점 P는 선분 AB의 3대2 외분점으로 두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내분점을 많이 두는 이유는 덧셈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번거롭지 않아서 하는 것 뿐이지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995번. 두 점 AB를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이 AB가 3BC가 되도록 만족하는 점씨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B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거를 보면 빠르게 비례식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선분 AB와 선분 BC의 비례는 2대3이야? 2대3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2가 선분 BC에 곱해져서 이 숫자는 안 맞죠. 3대2가 됩니다. 그림을 한번 이해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점 A A에서 B까지 3이랍니다. B에서 C까지는 2래요.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죠. 얘도 보는 관점이 두 개겠죠? 점 B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B를 관점으로 둔다면 점 B는 선분 AC의 3대2 내분점이 되는 거고 만약 점 C를 기준에서 본다면 선분 AB의
외분점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5대 2 외분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잘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저런 말 있어요. AP의 제곱 플러스 선분 BP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 결론 A와 B는 정점이란 뜻이에요. 고정된 점이라는 얘기죠. 멈춰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이고 점 P는 동점입니다. 여기저기를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점이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처럼 A까지의 길이의 제곱, B까지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얘는 중점을 말해요. 선분 AB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이건 중점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중점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좌표가 나오겠죠. 됐니? 이거를 괜히 풀려고 노력하면 시간 잡아먹어. 물론 여러분들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점피의 좌표를 두는 겁니다. x, y라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AP의 제곱,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인가 루트 날라갔지? 플러스 BP 길이, x 좌표끼리 뺀 값, x-5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값,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날리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이런 꼴로 나올 거라고. 이런 꼴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됐니? 물론 x제곱 2개니까 이게 뭐 2가 붙을 때고 y제곱 2개니까 2가 붙겠지.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둘 중에 하나죠. 완전 제곱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럼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문제 어려워진다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갑자기 확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얘를 알면 아주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말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이미 한 점에서 동점인 이미 한 점에서 A까지 길이와 B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건 선분 AB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